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입니다. 네, 여러분 연말 연초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내가 일하면서 궁금해할 법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사항은 정규직이냐 아니면 실업급여냐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요새는 뭐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 이제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뭐 이직을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시는데요. 내가 이직을 이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간 회사에서는 내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는 좀 고용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뒀었을 때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시면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항목을 보면은 보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은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하는 날짜가 둘 다 적혀져 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뜻하냐라고 한다면 계약직 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규직으로 좀 고용이 되고 싶은데 라고 내심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작하는 날짜만 적혀 있어야지 이게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계약 기간을 보고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찾아보시다 보면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다라는 거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고 새롭게 뭐 갱신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 계약기간 만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근로계약 기간에 이제 계약직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계약서 작성 당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냐 실업급여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항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워라밸이냐 가짜 워라밸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진짜 워라밸, 가짜 워라밸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사람마다 나는 그냥 워라밸 포기하고 내 몸을 그냥 갈아 넣어서 나는 돈을 많이 받겠다 라는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진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 자기계발이 더 중요하다. 워라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계약서를 통해서 내가 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바가 계약서 안에 잘 담겨 있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우선 나는 그냥 워라밸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한선이 있죠. 주 52시간까지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초과하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일단은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 50일까지는 내가 이제 최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계약서 안에 그런 부분이 잘 담겨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라는 항목과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 며칠 일하는지, 5일 일하는지, 6일 일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게 시간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워라밸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 40을 초과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뭐 때에 따라서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간의 근로수당이 미리 임금의 항목으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일을 하는 거 자체를 근로계약서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시간 자체랑 그 임금 자체가 계약서 안에 잘 담겨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많이 일하는데 당연히 계약서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고 그게 뭐 굳이 체크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언제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일을 많이 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일이 그렇게 없는 때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랬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당연히 그렇게 많을 줄 알고 주 6일 뭐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막상 이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일이 없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냥 주 5일만 좀 나와달라, 주 4일만 좀 나와달라 이렇게 변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의 임금이 얼마만큼 보장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초에 일을 많이 하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었었을 때, 회사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었을 때는 최소 휴업급여 70%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적게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추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매달 계산이 달라지는 그런 계약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일을 추가로 못하게 되었었을 때는 보장받으시는 부분, 추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으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일을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하기로 정한 내용 자체가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향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워라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근로시간 부분하고 임금 부분,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뭐 주 40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더 적게 일하시는 분들은 뭐 주 35시간이라던가 이렇게 적혀져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텐데 여기서 진짜 워라밸이냐 아니면 가짜 워라밸이냐 라는 부분은 임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임금에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수당이라고 하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미리 잡혀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잡혀져 있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일을 하더라도 그 범위만큼은 이제 수당이 별도로 발생이 안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내가 40시간을 일한 것보다 만약에 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붙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회사야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일이 많아져서 바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이 뭐 연장 근로, 휴일 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회사의 계약서,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서 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근로를 시킴에 있어서 부담이 조금 덜 하다 보니까 더 일을 좀 해달라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시간의 수당 자체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일이 바빠짐에 따라서 추가 근로를 시켰었을 때 이제 수당도 추가로 계속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워라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흔히 이거를 뭐 포괄임금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내가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안에 각종 수당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이 진짜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사업장인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진짜 휴일이냐 아니면 가짜 휴일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빨간 날, 달력상 빨간 날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력에 빨간 날이 며칠 있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좀 여행 일정을 잡기도 하고, 공휴일이 많으면 왠지 그달은 기분이 좋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공휴일 날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공휴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달력상에 빨간 날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휴일이기는 하는데, 법정 휴일이다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을 모두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휴일 날에 우리 회사가 일을 하는 날이다, 우리 사업장이 운영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빨간 날에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하는 날이고 사업장이 운영하는 날이다라고 하면은, 이날은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날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제 입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날이 적혀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적혀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이렇게 일하는 날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공휴일 날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적혀져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는데 대체로는 안 적혀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수목금토일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 공휴일이 있으면 당연히 쉬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사업장 운영하는 날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장 운영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 운영하는지가 나와 있는 사업장도 있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접 물어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휴일 날 일을 하나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목금토일 일을 하는데 공휴일이 수요일 날 겹친다. 근데 우리 회사는 공휴일 날에 일을 하는 회사다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수요일 날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겹쳤다 하더라도 나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날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흔히 하시는 오해가 공휴일날 무조건 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일단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우연히도 공휴일이 하필 내 일하는 날이랑 겹쳐서 내가 공휴일 날에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 그러면은 조금 휴일에 일을 했으니까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일을 했었을 때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8시간까지는 1.5배를 받을 수가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이 붙기는 하거든요. 추가 수당이 붙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붙느냐 붙지 않느냐, 이거는 근로계약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사업장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 날에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미리 계약서 안에 담아두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근로자가 어떤 공휴일이랑 겹쳐가지고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냥 정산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비워두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공휴일 날에 일을 하게 되어서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서 안에 휴일 근로수당 자체가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받는 수당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 하시고, 나 공휴일 날에 이번 달은 공휴일이 하필 많아가지고 몇 번 일을 했는데 왜 추가 수당이 더 안 나오고 월급이 똑같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 안에 이미
휴일 근로수당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신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안에 휴일 근로수당이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잡혀져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근로계약서 안에 보면은 휴일 근로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8시간이 잡혀져 있는 거죠. 8시간이 잡혀져 있는데 그 달에는 공휴일이 한 번 겹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번이 겹쳐서 내가 휴일 근로로 16시간을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안에는 8시간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8시간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이미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5배 해서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규직이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진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느냐, 진짜 휴일날 쉴 수 있고 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요새는 대부분 사인만 그냥 덜컥 하지 않으시고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을 하시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내용들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